네, 이번 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 반전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외국계 큰 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증권부 조영 기자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이 외국계 큰 손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아쉽게도 좀 전망은 좀 부정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도가 단기적인 수급 이탈인지 아니면 좀 더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걸 질문을 해봤는데요. 네. 키워드는 삼성전자와 중국 그리고 밸류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사실 전망이 어두웠던 것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다수의 외국계 기관이 사실은 공식적인 뷰를 제공하기를 좀 꺼려했고요. 현재로서 뭐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가 평가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선 AI 밸류 체인에서 소외된 것이 뼈아픈 실책인 이유입니다. 국내 증시의 이 외국인 매매 패턴을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매매의 의존도가 높은 패시브성, 그러니까 바스켓성 매매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글로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데에서 삼성전자만 내리빠졌다라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이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성향을 보면 반도체 주식이 실적이 부진할 때 좀 사모았다가 실적이 좋아지면 다시 파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도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롱숏이라든가 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중앙에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 이것이 조금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HBM3E 이걸 계속해서 딜리버리 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못한 것이 최근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외국계 기관들은 이 반도체 섹터의 다운사이클 우려보다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요.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았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인력 유출이라든지 경영진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의 문제를 단기간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로 연내 외국인 자금의 폭발적인 유입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네. AI 반도체집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돌파구를 찾지 않는 이상 투심 전환 요인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역시 기업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신흥국 가운데 외국인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곳 하면 역시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미국 정부가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좀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중국 투자에 대한 외국인들 판단은 좀 어떤가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9월부터 이미 눈을 중국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네. 아시아 또는 이제 신흥국 투자 바구니에서 한국이나 일본, 인도 등 상반기에 좋았던 곳에서 일부 자금이 중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내년으로 가면 더 그 여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진핑 주석의 이 경기 부양 의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낭비라고 원래 시 주석이 했는데 180도 태세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에 들어갈 자금도 당초 한 2조 위안 규모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점차 커져서 이제는 한 10조에서 크게는 12조 위안까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조 원에 가까운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예. 제가 이게 좀 다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를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이 과거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윤재성 뉴욕 생명자산운용 CIO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간 문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당연히 중국한테 타격이 갈 거니까 그때는 피스컬 스티뮬러스를 더 세게 할 거고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많이 할 거다. 2년 정도는 계획으로 발표했으니까 그거는 끝까지 할 거다. 중국은 짧게 한 3개월, 6개월 그리고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하도 가격이 싸고 이렇게 경제에 돈을 쓰니까 바닥은 지켜줄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만약에 중국에 투자한다면 목표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짧게 단기적으로 투자해라 이런 말이었고요. 네. 또 중국이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증시에게는 호재인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네. 중국과 관련한 섹터, 소재 기업이나 화장품주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 CIO는 현 시점에서 이 중국 투자와 함께 원자재 투자에 나서는 것이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며 최근 급등한 금은 같은 귀금속보다는 팔라디움, 플래티늄, 티타늄 같은 이 산업용 금속을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이렇게 매력적이니까 한국으로 외국인들이 참 들어오기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이 증시 또 다른 약세 요인, 밸류업도 지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국내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였죠. 23조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 절반이 8월부터 약 14조 원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이 좀 표현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8월 이후에 순매도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기아, 하나금융, LG화학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공시나 밸류업 지수 같은 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모두 시행이 됐지만 드라마틱하게 배당 성량을 높인 기업도 사실은 없었고 주주 가치나 이 지배구조 문제 개선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이 또한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의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죠. 밸류업 공시도 아주 극소수 일부 기업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 자체도 발표된 게 이미 다 밸류업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이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사실 올 초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고 정말 증시도 지금의 한 배 반, 두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밸류업 정책에 실망한 게 한국인들만 그랬던 건 아닌 모양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